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반자동 구매 대행에서는 모든 상품을 번역하면 어떤 게 노출될지 알 수 없어요. 이 중에서 실제로 노출되는 거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상품 번역을 언제 해야 되며,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강의를 하고 수강생분들을 만나고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이, 저는 효자 상품이 없어요, 막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효자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죠. 한 개 상품에서 주문이 100만원, 또 많게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까지 매출 나오는 걸 우리는 보통 효자 상품이라고 해요. 이 한 놈이 효자 노릇을 독특히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존재하긴 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알아가셔야 되는 게, 상품 번역을 언제 해야 되며,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번역한다고 해서 효자 상품이 나오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실제 번역은 어떤 기획을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효자 상품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는 단순히 번역하는 것은 반자동 구매 대행에서 아주 나쁜 효율성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번역 그 이상을 해야 불티나게 팔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차별점이 없으면 내 상품은 선택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세 가지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스파르타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현재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셀러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무기징역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 이름이 무기징역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진짜 뭐 깜빵 들어갔다 생각하고 나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구매 대행이랑 사입 뭐 이런 걸 하면서 월 매출 8천에서 1억 정도 가까이 내고 있고요. 이분이 올렸던 상품을 한번 세워보자면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매 대행을 통해서 깔아놓은 상품 중에 반자동을 통해서 잘 팔리던 상품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출해서 현재는 몇 개의 상품만으로 매출 2, 3천 정도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평균 마진이 3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이해하고 적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반자동 구매 대행에서는 모든 상품을 번역하면 어떤 게 노출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50개, 100개, 심지어 많게는 150개 정도까지 하루에 등록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노출되는 거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마케팅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테고리나 썸네일, 키워드, 가격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선에서 규칙을 맞춘 다음에 상품 업로드를 수십 개를 하다 보면 이게 최신성으로 인해서 확률적으로 노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반자동이에요. 내가 하루에 50개 올리더라도 나는 남들보다 좀 잠 덜 자고 번역을 해서 올리면 훨씬 더 잘 팔릴 거야, 이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다 번역할 생각으로 하신다면 반자동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상품을 하루에 3개 정도로 제한을 하고 기획을 더 첨가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번역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자동 방식으로 이미 수천 개, 수만 개 올리신 분들은 이거를 사입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효자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기준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 기준은, 판매가 한 건이라도 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번역하지는 마세요. 판매가 한 건이라도 일어났다고 해서 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건의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품을 조금 더 들여다봐서, 이게 내가 번역을 했을 때 충분히 팔릴 수 있을 만큼의 입지의 상품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 상품이 주문이 하나 들어왔다 볼게요. 제 떨인데요, 번역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심플한 디자인, 소박한 색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구매 안 하던 마음이 구매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제품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이 재떨이를 놔둘 만한 곳에 어울리는 디자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카피라이팅 문구 때문에 주문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번역을 시간을 쏟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떤 상품을 번역을 해야 되냐, 내가 이런 걸 번역을 함으로써 실제 구매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예로 들면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능이 있는 제품들 위주로 번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전자제품, 기계류, 운동
운동용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중요한 제품이겠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계단 타는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사실 디자인으로만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전력이라든지 작동 방식, 몇 킬로까지 올라가서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구매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런 상품을 살 때 저 같으면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상품이면 이거 AS는 어떻게 해야 되지? 손잡이 부분이 파손 났을 때는 어떡하지? 그런 것들을 번역할 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중국 판매자들한테 이거 혹시 부품 같은 것도 따로 살 수 있어? 물어보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거의 다 오케이 해요. 그럼 내가 번역할 때 우리 쪽에서 구매하시면 부품만도 별도로 구매하셔서 문제 없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만 추가해줘도 전환율 개선은 훨씬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아까 그 잿더리 같은 디자인으로만 결정되는 상품을 포기함으로써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죠. 이런 상품에 시간을 쏟음으로써 카피라이팅이나 설명 이런 것들이 구매 전환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 매출까지도 기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순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티나게 팔리는 걸 우리가 보통 효자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단순 번역만으로는 만들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 감성의 상세 페이지랑 한국 감성의 상세 페이지랑 달라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이 상품을 번역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접이식 욕조예요. 원클릭 번역 버튼 누르면 뭐 설치 없이 열어서 사용하세요. 새로운 스파 경험. 판매자 입장에서는 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 감성의 상세 페이지는 퀄리티가 훨씬 높아요. 쿠팡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에서 접이식 욕조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 상품 힐링이 필요할 때 지친 하루 끝 반신욕을 즐겨보는 건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다시 우리 거 한번 볼까요? 설치 없이 열어서 사용하세요. 새로운 SPA 경험. 확장된 길이와 높이의 전신 몰입감. 뭔가 이상해요. 이거에 비하면 배경이나 그리고 폰트나 여기는 굵은 색깔, 여기는 얇은 글씨체 이런 것들이 사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확실히 그냥 번역한다고 해서 영향 안 미칠 것 같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한국 사람들한테 친숙한 그리고 이제 구매 욕구가 당길 만한 것들은 애초에 카피라이팅이나 기획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티나게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기준 또 있습니다. 팔린 상품들 중에서 리뷰 1개가 아니라 리뷰 한 2개 정도 여러 달려있는 제품에 한해서 작업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거는 별점이 좋게 달린 2개 이상 달린 상품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럼 이 상품을 타겟으로 정하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획과 카피라이팅 그리고 물건을 또 촬영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중국 상품에 있는 사진을 짜집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판매가 좀 일어난 상품들이라면 반품이 들어온 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런 적이 없다면 내가 그냥 샘플을 한두 개 정도를 사면 돼요. 직접 제품이 있으면 좋은 점이 실제 내가 기획한 것들을 이 상품을 촬영할 때 다 녹여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차별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가 상품을 기획할 때 썼던 기획서거든요. 되게 이게 기획서에 뭔가 막 낙서 많이 되어 있고 막 썼다 지웠다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고민 끝에 쓴 기획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냥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막 쓴 기획서거든요. 기획이라는 게 너무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펜을 들지를 못해요.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막 써보는 게 중요한데 이 제품을 구매할 만한 사람들이 뭐가 궁금할지 어떤 것들을 해소시켜 줘야 될지 또는 리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편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상품을 쓰실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와, 이거 휴대폰 케이스 이번에 샀는데 그립감이 되게 좋다. 또는 카드 케이스를 샀는데 카드 수납을 2장을 넣었는데도 지하철에 카드 인식이 잘 돼. 그래서 이 제품 너무 좋다. 이런 것들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녹이는 거죠.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볼게요. 카드 케이스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한 개 상품을 들어가서 상품평을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엇보다 사이드 쪽에 논슬립 용도인 건지 미끄러지지 않아서 전보다 덜 떨어뜨리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아, 휴대폰 케이스를 사는 사람들 중에 미끌리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카드 넣은 채로 교통카드 찍혀서 좋아요. 뺄 때도 잘 빠지지만 그렇다고 늘어나진 않아요. 또 재구매할게요. 와, 딱 사례 나왔네요. 제가 얘기했던 게 나와서 조금 신났는데 카드 케이스나 카드 지갑 쓰면 되게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실제 카드 지갑 쓰거든요. 근데 카드를 막 3장 4장 넣으면 이게 살 늘어나는 게 보여요. 조금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녹아져 있으면 와,
이거 사야겠다. 그냥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뷰가 또 안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획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카드를 넣고 빼고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유격이 생긴다. 케이스에서 폰이 밀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한다면 카드를 넣었다 뺐다 1000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변형이 없다.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획서에 다 써져 있다면 이 상품을 샘플을 들고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촬영해야 되고 카피라이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괄적으로 딱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시겠죠? 직접 촬영하고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이거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되게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쟁력을 또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격이겠죠. 가격. 원가 할인만 잘 받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가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냐? 타워나 1688에서 더 많이 찾아라? 뻔한 소리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 제품을 제조해주는 공장을 찾아야 돼요. 예로 들자면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소매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업자인 거죠. 그냥 공장에서 제조한 것들을 타오바오에 올려서 실제 상품을 보지 못한 채로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되게 많고요. 구조적으로 중간 마진이 붙어서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과정을 뛰어넘으려면 실제 그냥 공장이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휴대폰 케이스를 타오바오를 통해서 주문을 계속 놓고 있는데 주문 건수가 꽤 많다. 그러면 이 상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를 찾아도 되고요. 이 판매자에게 위챗을 아이디를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좀 더 가깝게 연락하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인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실제로 파는 상품 중에 최저 상품이 268위안짜리인데요. 이거는 아마 타오바오에서 거의 최저 가격인 상품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팔리면 공장에다가 우리 데이터 같은 걸로 협상이 가능해요. 이 상품 내가 지금 실제로 구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단가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면 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파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달라져요. 얘들이 생각하는 그 수량이 안 나온다면 처음에는 할인을 그렇게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찾았던 가격 중에 268위안이 제일 최저 가격이었는데 어쨌든 공장이랑 다이렉트 컨택을 하면서 210위안까지 할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로 좀 바꾸면 49,000원짜리를 38,000원으로 가져오는 꼴이죠. 아마 우리 판매가로 따지면 마진율이 거의 10%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장을 컨택해서 협상하는 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실제 35에서 40%까지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마진도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내가 마진을 덜 본다면 압도적으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저희 새벽인간TV에서 진행하는 이커머스 레터에 나온 내용을 좀 다루었는데요. 구매 대행에서 효자 상품을 만드는 법, 더 나아가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제대로 번역하는 게 진짜 잘한 것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커머스 레터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있는 이커머스 레터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고 앞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레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